꽃 한 송이, 세계 하나, 하룻밤 사이 부처가 된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이내 부류의 사람은 악마보다 더 무섭다는 주제입니다. 이들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일부는 당신의 절친이 될 수 있고 또 일부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낯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이든 간에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반드시 조상들의 충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류의 사람은 악마보다 더 무섭다. 이들을 만나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자신과 이익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비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독약과 같아서 사람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세상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대인들은 고양이와 호랑이를 그리기는 쉽지만 그 뼈를 그리기는 어렵다. 사람의 얼굴을 알지만 마음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겉모습일 뿐이며 그 내면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속마음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도 누구의 속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선량함이 가식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인간 본성의 약점이 얼마나 뚜렷한지, 그리고 그 추악함이 얼마나 명확한지 이해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돈이 없거나 권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내 부류의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마보다 더 무섭고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가짜 군자. 옛날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고 겉모습만 보면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집안의 가장은 항상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입으로는 늘 의로움과 도덕을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에 대해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이 집안에 선인들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이 가정이 뒤에서는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접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자신들은 겉으로는 정당한 모습만을 유지하며 뒤에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정직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음험한 모습이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소인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식적인 군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매우 의리 있어 보이고 군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겉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사라진 순간 아무도 그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순진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내면도 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그저 일방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겉으로 좋은 행동을 할수록 그들의 내면은 더 사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좋은 행동은 그 내면의 악함을 숨기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남들은 다 너를 위해 행동하는 척할 뿐, 진짜 모습은 아마 영원히 모를 것이다 라는 말은 참 현실적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사람도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위선자는 심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겉모습을 완벽하게 꾸민 후에는 뒤에서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이는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소인배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는 이유는 위선자가 소인배보다 더 잘 속이고 더 잘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소인배는 겉모습부터 소인배처럼 보이고 뒤에서도 소인배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겉과 속이 일치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거칠애로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고 매우 올바른 척 행동합니다. 목적은 자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행동보다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도덕과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소호강호의 여불구는 무공은 뛰어나지 않지만 매우 가식적이고 그 가식적인 능력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가족조차 알지 못했으니 외부 사람들은 더더욱 알지 못했겠지요. 한 가지 현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매우 정직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뿐이며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이야말로 진실입니다. 위선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과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둘째, 앙심을 품고 복수하는 사람. 우리는 앙심을 품는 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이를 잊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복수할 기회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새로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는 경험이 많지 않았고 매우 솔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이었고 말을 돌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에게 프로젝트를 그렇게 진행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는 그 말을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였고 그 후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술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성실한 신입사원은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선의의 조언이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 마음이 지나치게 좁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해치기만 할 뿐 양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음흉하고 왜곡된 사람. 어떤 사람은 인내할 줄 알면서도
내면이 왜곡되어 있다면 매우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음흉한 성격과 왜곡된 사고방식이 결합되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절대 정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내는 본래 어두운 성격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왜곡된 사고방식은 병적인 성향 중 하나입니다. 인내와 왜곡된 사고방식이 결합되면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고대의 구천은 여러 해 동안 인내하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잔인하고 냉혹했으며 차가운 피를 지닌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확고하게 오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그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왕후조차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의 신하들도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한 사람이 참을수록 세상을 더욱 증오하게 되며 그가 내리는 행동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것입니다. 넷째,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바로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왕후, 장상, 고위 관료 등 권력자들은 모두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으며 인간성의 어두운 면을 극도로 발휘합니다. 유방은 천고의 영웅으로 불렸지만 그는 아들을 버리고 아버지를 돌보지 않으며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면도 있습니다. 조조는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내가 천하 사람들을 배신할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인생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마시 부자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도덕적 윤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삼국을 통일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번쩍이는 그들의 모습 뒤에는 수많은 더러운 일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해답을 얻으면 그 일에 얽매이지 말고 떠나야 한다. 권력으로 맺어진 관계는 권력이 사라지면 끝나고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상처를 남긴다. 오직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든 6가지 불필요한 것을 기억한다면 세상의 복잡함을 이해하면서도 스스로 복잡하지 않게 살아가며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 싫어하는 사람과는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 누군가를 싫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접촉을 줄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얼굴을 붉히며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다툼으로 관계를 끝내기보다는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가치 없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해서 굳이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이나 직장에서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회피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관용은 최소한 겉으로나마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당신의 분노로 인해관계를 단절시키면 당신의 많은 인간관계가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관계를 망치는 것은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싸울 때 당신은 평온함을 잃을 뿐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얽히지 않기 위해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고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굳이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집착하는 사람들과 다투는 대신 당신을 배신하고 실망하게 한 사람들과도 싸우기보다는 스스로 강해지고 뛰어나게 만들어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싫어하는 사람과 싸울 필요는 없다는 말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좋아하는 사람에게 비굴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상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그저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오히려 가벼이 여겨지고 지나치게 굽신거릴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더더욱 무시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끊임없이 비굴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런 사랑을 너무 값싸다고 느끼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 결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비굴하게 굴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경멸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단지 귀찮고 성가신 것으로 여길 뿐입니다. 가치는 없는 노력을 할수록 당신이 준 감정과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아무 의미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쉽게 잊어버릴 것이며 그 가치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굴한 사랑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들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무의미한 관계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마저 잃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사랑은 결국 자신에게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셋째, 누군가를 놓쳤다면 그리워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를 놓쳤을 때 가끔 생각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놓친 사람은 그저 어제의 일일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밝은 내일이 있으며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때 좋아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한 사람에게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온전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오직 당신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정하거나 한숨을 내쉴지 모르지만 당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놓친 것들에 대해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이 놓친 것들은 다른 사람이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이 놓친 것들은 당신이 가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누구나 놓치기 마련이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하는 것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놓쳤다면 그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앞길에 더 나은, 더 잘 맞는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넷째, 누군가의 진실을 알았더라도 폭로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한 자만큼 베풀었다면 당신은 그보다 더 베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의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폭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처럼 말로 인해 관계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말다툼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면 자신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조조는 의심이 많았고 누군가가 자신을 해칠까 늘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꿈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꿈을 꾼다. 내가 잘 때는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자는 동안 이불이 떨어졌고 시종이
일을 정리하러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즉시 일어나 검을 뽑아 시종을 죽였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조조는 시종이 죽은 것을 보고 놀란 척하며 그를 성대하게 장내에 지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조의 서기 양수는 학식이 풍부했지만 말을 가리지 않고 했으며 그의 날카로운 언변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조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양수는 똑똑한 척하며 조조가 꿈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조조의 귀에 들어갔고 결국 양수의 최후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일을 만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매번 진지하게 다투면 결국 자신의 마음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깊은 물은 소리 내지 않고 신중한 사람은 과시하지 않는 법입니다. 누군가의 진실을 알았더라도 굳이 이를 폭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다단지를 푸는 시험이 아니며 어떤 일들은 답이 없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의 본 모습을 알았더라도 폭로하지 않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어릴 때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동화와 다릅니다. 누군가의 진실을 알아도 그것을 말로 꺼내지 않고 묵묵히 넘기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과 일은 결국 시간 속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일을 폭로하는 것은 순간의 쾌감일 수 있지만 이를 감추고 사는 것이 평생의 평온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섯째, 존경하는 사람에게 굳이 비굴할 필요는 없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진다. 하늘의 명을 두려워하고 위대한 사람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가르침을 두려워한다. 반면 소인은 하늘의 명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오직 자신만의 자만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군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성실함을 간직하며 소인은 오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진정한 수양의 시작이자 진정한 수련의 길입니다. 수양이 깊을수록 자신의 미약함과 평범함을 더 많이 깨닫고 두려움 속에서 겸손함을 배웁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제약을 두며 마음속의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수양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레 자신의 행동에 질서를 지키며 법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평온과 아름다움은 저절로 다가오고 인생의 행복은 마침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늘 지나치게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언제나 지나치게 조심하고 주저하며 용기 없이 행동한다면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현실에서 얼굴이 얇고 용기가 없다면 당신의 기회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기회를 두려워해 낮은 자세로만 있다면 사업도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소극적이라면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족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필요는 없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게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군자의 품격을 지녀야 하지만 동시에 소인배를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함을 배워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자신을 드러내고 뻔뻔하게 나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강함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고 당신의 배우자가 생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며 자녀가 당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남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남자의 품격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지나치게 비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총장 피터 셀러비는 졸업식 연설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집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선량하며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일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품습니다. 감사하는 능력은 단순한 사회적 예절이 아니라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감사는 당신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주고 더 많은 성공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무조건 비굴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을 잃지 않고 남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불만족스러웠던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완벽해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것은 당신이 자신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상상하는 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인 관계의 방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의 정원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공유 잊지 마세요. 여기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